희영과 우중은 40대 중반의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희영은 가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살림꾼이자 두 아이의 엄마였고, 우중은 가정적이고 착실하며 온순한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사춘기 딸과 아들 또한 엄마 아빠를 닮아 온순하고 착한 아이들이었죠. 이 네 식구는 매일매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평범하고 부지런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과 아이들의 아침밥을 정성스레 차리고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한 뒤에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집안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때는 가끔 동네 친구들과 만나 차 한잔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나누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평범하지만 행복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에게 큰 기쁨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평범한 나날들이었죠. 이 가족의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조각배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영은 이전과는 다른 몸의 이상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아무리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 만성적인 피로감이 찾아왔습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가끔은 아랫배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로 때문이겠거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워낙 살림도 야무지게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에도 열심이던 터라 쉬는 날 없이 바쁘게 지냈으니까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았던 희영이었기에 피로와 통증은 그저 일상적인 불편함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이제는 밤에 잠을 설치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결국 희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걱정하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집 근처의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검사를 마친 뒤 희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도 애써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저 피로가 쌓여서 그렇겠지,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죠.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은 애써 외면한 채 희영은 평소처럼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희영은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차분하지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희영에게 병원에 다시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음을 느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애써 태어난 척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희영의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었고,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궁암 말기. 그 단어들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희영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저 멍하니 의사의 설명을 들을 뿐이었죠. 혹시 오진일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희영은 다시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희영은 이 현실을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희영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희영은 가족들을 위해 평소보다 더 정성껏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갓 지은 따끈한 밥 냄새와 희영이 즐겨 만들던 갈비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식탁에 네 식구가 마주 앉았습니다. 즐거운 대화가 오가는 사이 희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과 남편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 희영의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모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활기 넘치던 식탁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춘기 딸의 눈에서는 금세 눈물이 그렁거렸고 아들은 입술을 꾹 다문 채 애써 울음을 참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 우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희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이내 강한 의지가 담긴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내 슬픔과 충격 속에서도 가족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물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희영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와 여러 복잡한 절차들을 거치며 몸과 마음은 더욱 지쳐갔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수술 당일 가족들은 초조하게 수술실 앞에서 희영을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의 긴 기다림 끝에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가족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항암 치료 과정은 희영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구토와 탈모, 극심한 피로감, 온몸을 찌르는 듯한 통증 등 부작용은 희영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매번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잠시도 편히 쉴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영은 남편 우중의 극진한 간호에 힘입어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우중은 희영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돌보았습니다. 희영이 잠든 밤에는 인터넷을 뒤져 암 환자에게 좋다는 음식을 찾아보고 희영이 힘들어할 때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곁을 지켰습니다. 희영이 좋아하는 꽃을 병실에 가져다 놓거나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며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희영은 그런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에 아파도 억지로 웃으며 참았고 늘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난 벌써 포기했을 거야. 희영의 진심 어린 말에 우중은 희영의 손을 꼭 잡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고난의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희영의 투병 소식은 사춘기 딸과 아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할 일만 하던 10대 아이들이었지만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걱정되고 마음 아프지만 표현에 서툰 아이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엄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빠를 도와 아침밥을 차리고 설거지는 물론 집안 청소와 빨래까지 모든 집안일을 스스로 도맡아 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할 때면 조용히 다가와 엄마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물러주며 위로했습니다. 가끔은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며 엄마의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행동들은 희영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질 거야.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하잖아. 아들의 말에 희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딸은 엄마를 위해 건강한 음식 레시피를 찾아 만들고 엄마의 머리를 직접 감겨주며 따뜻한 손길을 전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희영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희영의 회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희영에게 가장 강력한 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에도 불구하고 희영의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항암 치료는 더 이상 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진통제로 조절되던 통증도 이제는 마약성 진통제로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희영은 점점 지쳐갔고 자신의 몸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담담하게 마지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본 결혼 앨범을 보며 행복했던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노트에 빼곡히 적기도 했습니다. 남편 우중에게는 미처 다하지 못했던 사랑의 말들을 전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남편 우중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희영의 곁에서 희영을 다독이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포기하지 마. 아직 희망이 있어. 우리 꼭 함께 이겨내자. 우중은 희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는 희영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차마 희영을 떠나보낼 수 없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영은 그런 남편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슬프도록 아름다웠습니다. 희영, 우중 그리고 딸과 아들. 네 식구는 슬프고도 평범한 마지막을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영은 남아있는 시간 동안 가족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주말에는 힘든 몸을 이끌고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고 집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중은 희영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려 노력했고 아이들 또한 엄마의 곁에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려 애썼습니다. 희영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낌없이 표현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우리 아이들도 정말 사랑한다. 희영의 말에 가족들은 희영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아쉬움과 사랑의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희영의 몸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사의 말에 희영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희영을 위해 가족들은 작은 정원을 아름답게 꾸몄고 희영이 좋아하는 꽃들을 심었습니다. 거실 창문 옆에는 희영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희영은 창밖으로 보이는 꽃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되면 우중은 희영의 곁에서 그녀가 좋아하는 시집을 읽어주었고 아이들은 희영의 침대맡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지난날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웃음꽃이 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가올 이별에 대한 슬픔으로 눈물이 흐르기도 하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희영의 마지막 소원들을 하나씩 들어주며 그녀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웹 검색을 통해 말기 암 환자 가족 지원 한국 정보를 찾아보았고 호스피스 서비스가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고 가족들이 임종으로 인한 슬픔과 상실감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희영은 병원형 호스피스 대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기에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호스피스 팀은 가정을 방문하여 희영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가족들은 임종 돌봄 서비스 덕분에 희영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본인 일부 부담 산정 특례 제도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여러 경제적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중증 질환 치료 시 환자 부담 병원비를 경감해주는 본인 일부 부담
산정특례 제도와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가족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심리적으로도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코리아와 같은 단체에서 저소득 말기 암 환자에게 입원비 및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를 통해 이러한 정보들을 더욱 상세하게 안내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지원 또한 매우 중요했습니다. 희영은 병과 싸우면서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에 이르는 다양한 심리적 변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호스피스 팀의 심리 상담을 통해 미해결 감정을 정리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으며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희영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들을 찾았습니다. 가족들 역시 희영의 병으로 인해 부정, 분노, 우울 등의 감정을 경험했고 죄책감과 부담감에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엄마의 아픔을 보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호스피스 팀은 가족들에게도 개별적인 심리 상담과 지원 그룹 참여를 권유했고, 이를 통해 가족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조 모임에 참여하여 비슷한 상황의 다른 가족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외로움을 덜어내기도 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에 대한 정보도 희영의 결정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희영은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으며 존엄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 했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족들에게도 희영의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불필요한 의료 행위로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희영의 마지막은 슬펐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였기에 더욱 의미 있고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희영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희영은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고통 없이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 가족들은 희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속으로는 희영이 남긴 사랑과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희영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가족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희영,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당신은 영원히 우리 가족의 자랑스러운 엄마이자 아내입니다. 희영의 삶은 짧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가르침은 가족들에게 영원히 남아 빛나는 별처럼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가족들은 희영을 기억하며 더욱 단단해지고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우중과 아이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희영을 정성껏 떠나보낸 후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큰 소리로 울지도 않았고 누구 하나 감정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집 안 구석구석에 여전히 희영이 머물고 있음을. 우중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식탁을 정리했다. 예전에 희영이 하던 방식 그대로 수건을 접고 컵을 정리했다.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없었지만 그렇게 해야만 희영이 아직 어딘가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딸과 아들도 학교에 가기 전 묵묵히 각자의 일을 챙겼다. 아들은 말없이 쓰레기를 버리고 딸은 조용히 빨래를 널었다. 누가 시킨 것도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엄마가 있던 자리에 빈틈을 각자 조금씩 채우는 것 같았다. 식탁에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면 항상 비어있는 한 자리만 눈에 들어왔다. 그 빈자리를 누구도 보지 않는 척했지만 모두가 가장 먼저 바라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말 대신 젓가락질이 유난히 조용했다. 밤이 찾아오면 눌러둔 슬픔이 깨어난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각자의 삶을 이어갔지만
밤이 되면 세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와 각자의 방식으로 희영을 떠올렸다. 우중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희영이 쓰던 작은 노트와 헤어핀 희미하게 남은 향수 냄새가 있었다. 그는 노트를 천천히 넘기며 희영의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 그렸다. 그러다 결국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 딸은 엄마가 쓰던 앞치마를 끌어안고 잠드는 버릇이 생겼다. 처음에는 그 냄새가 너무 그리워 눈물이 났지만 지금은 그 앞치마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게 되었다.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아들은 침대 밑에 숨겨둔 엄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꺼내 책상 앞에 세워두고 숙제했다. 언제부턴가 혼잣말이 느는 바람에 사진 속 희영에게 가끔 질문을 던지곤 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풀어? 대답은 없었지만 그 침묵조차 아들의 마음을 조금은 위로해 주었다. 희영이 없는 집, 그러나 희영이 있는 마음. 이렇게 우중과 두 아이는 누구 하나 크게 울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희영이 남기고 간 따뜻함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밥 짓는 냄새 속에서도, 말없이 부딪히는 발걸음 소리 속에서도, 세 사람이 조용히 서로에게 기대며 버티는 모습 속에서도 희영은 여전히 함께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움은 눈물로 꺼내지 않아도 사랑은 침묵 속에서도 계속된다는 걸. 그리고 그 조용한 밤들 속에서 세 사람은 조금씩 희영 없는 세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